그 문제도 지난번에 갑자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의원 2명과 시의원 2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성을 하나를 강제적으로 공천하는 것이 결정돼서 선거법이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이 공직 후보가 연대해서 다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편법으로 이것이 진행됐습니다만은 그 입법 취지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여성 후보를 발굴해 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런 것도 여북하면은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나. 그 육아와 또 지금 현재 가사노동과 또 교육에 있어 불평등과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 그대로 그냥 잘 방치돼서는 성장하고 진화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성들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 여성 과학자를 우대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법률을 만들 때 국방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가 이것이 역차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반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가 과학기술 연구단체의 30%를 여성들로 하는 그런 입법이었습니다. 강제 지정 할당제였는데 이것이 그 뒤에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는 과학기술계의 원장으로 또 이렇게 CEO로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볼 때 역시 그때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해철 후보를 비롯해서 나머지 후보에게도 공통으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선거 시 지역구 복수공천에서 여성 후보 우선 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해철 후보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 그게 현재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선출직에 나가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을 법으로서 강제하고 더더군다나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서 공천된 전체를 무효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법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동등하게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분들이 그만큼 정치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좀 더 나을 때는 이게 이 법에 대해서 또 형평성이나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부득이하다. 그리고 이런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2010년 6월 지방선거인데 그에 이제 예고, 입법 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불과 3, 4개월, 4, 5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하니까 실제 그 당시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지 말고 앞으로 이 법은 계속 진행한다. 강제조항으로 확실하게 집행할 거다. 이런 믿음과 모두에게 알려주는 애고적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준비할 겁니다. 모두 준비하고 그리 됐을 때 조금 더 나은 참여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법은 필요하고 이제 이 법에 따른 준비를 모든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부재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현재 법적으로 그 해당 선거구 내의 지방의원들은 여성을 반드시 한 명씩 공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근데 네. 우선 배정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요 지방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 후보 1인을 의무 공천하도록 예, 되어 있고요. 예, 그건 뭐 실제로는 이제 있고. 기존의 남성 후보에게 밀려서 당선 가능성이 좀 열악한 지역에 공천되거나 뭐 복수 공천 후순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향후 본인이 지역구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역구 복수 공천 시에 여성 후보를 우선 배정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시의원 경우에 가나번이 있으면 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배려할 또 의향이 있으시고 뭐 쉽게 질문하면 그렇게 그런 거죠. 되겠죠. 네. 예, 제가 정확한 질문 요지를 좀
예, 근데 저 마음은 충분히 그런 마음이 뭐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우선 배정하는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뭐 지역 위원장이 좀 임의대로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여성 정치를 지망하신 분들께서 일단은 이 강제 조항으로 일단은 배정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제도적 틀 내에서 어떤 여성 후보로서 또 상대 후보도 있고 당내 또 경쟁 후보도 있으니까 좀 뭐 경쟁력이라 할까요? 선발 과정이 어쨌든 당내 여러 가지 그 기준과 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배정 그런 마음을 먹고 안 먹고 문제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원 후보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전적으로 아까 우리 전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고요. 예. 앞서서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목이 이래가지고 물을 계속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예,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셨습니다. 강 후보님.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적인 환경이 유교 사회에서 남성 중심 그런 남존 여비 사상이 아직도 잔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회에는 화이트 컬러가 주도를 했고 지금은 핑크 컬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냐, 시민에게 애정을 가질 수 있냐, 열정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시민의 요구가 여러분이 요구했을 때 시민이 그런 열정이 있을 때는 시민이 당연히 부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에 대한 우대를 하고 많은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시대가 열릴 기회와 균등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찬 후보. 네, 좀 지루하실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이 제도가 2010년도에 처음에 1월달에 제정돼가지고 3월달인가 실시됐어요. 그래서 그때 지방선거 때 급작스럽게 이 제도가 시행된 거죠.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 명씩. 그러면서 저도 이제 쭉 선거 지역구를 2010년도 때 봤는데 복수 공천해놓고 준비 안 된 여성 후보를 할 수 없이 껴넣기 한 거죠. 근데 입법이 너무 시급하게 너무 준비 기간을 안 두고 시행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당의 당헌 당규로 정해놨죠. 여성 할당 의무 제도로 20%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여성 후보와 남성 후보가 경선을 할 때에는 20%를 가점을 주는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 저희 총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분들이 제가 쭉 보면 좀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2년 남았으니까요. 어쨌든 이와 같은 제도는 반드시 실행하고 저희 당은 그게 방침이 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성 후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의원 되면 반드시 노력했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